재미해주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와우. 네, 1부 내 맘대로 옷 입히기에 이어서 2부에도 낙동님 나와 계십니다. 낙동님 1부 어떠셨나요?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네. 다들 분위기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들 유쾌하시고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정말 재밌나요?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그거 좀 아쉬운 게 1부 때 시 소개했을 때 약간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또 삼키셨잖아요. 근데 뭔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못 하신 말씀이라도. 못한 말을 좀 아껴놔야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서 너무 좋아. 아껴두겠습니다. 너무 좋아. 저는 오히려 더 약간 패션 디자이너 같았어요. 약간 그 감정이 약간 절제. 울컥해서 절제하는 그런 느낌. 유쾌한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저희 재미구독자는 유쾌한 편견을 지향합니다. 너무 웃겨. 유쾌한 편견. 아 그렇군요. 근데 맞아, 낙동님의 매력이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 엄청 이렇게 엄청 느끼는 게 옆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비밀을 유지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고양이 같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낙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양이도 낙동이고. 우리랑 좀 다른데 그래서 더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죠. 저희가 1부에서는 내 맘대로 옷 입히기라는 주제로 패션 디자이너인 낙동님께 패션에 대해 배우고 각자 원하는 옷 스타일을 말해보는 즉흥 옷 입히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인 낙동님께서 저희와 이제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에게 옷 스타일링을 즉흥 옷 입히기를 해주시는 시간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낙동의 잼중 컬렉션. 와우. 저희가 너무 무례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동의도 얻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사전 모임할 때 혹시 본인이 앞으로 브랜드를 런칭하시거나 할 때 제가 누가 되는 건 아닌지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좀 무례합니다. 무례하고 유쾌한 편견을 가진 재미 중독자네요. 근데 저희가 언제 패션 디자이너 분께 이렇게 직접 옷 스타일링을 받아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진짜 영광인. 맞아, 돈 잘해요. 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낙동님의 이제 친구인 이제 이책님부터 스타일링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책님은 사실 스타일링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요? 쉬운 체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딱 평균 이상의 키에 몸집이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 남성분에게는 네. 좀 남자다움을 면모를 어필하고 싶을 때는 워크웨어 추천드리고요. 워크웨어요? 네, 워크웨어가 네. 말 그대로 워크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일할 때 입는 옷의 특징을 보면 이제 옷이 질겨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데님 가죽 남자다운 소재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적인 면모를 어필하고 싶을 때는 워크웨어 스타일링을 추천하고 워크웨어 스타일. 또 평상시에는 아메카지라는 스타일 추천드리거든요. 아메카지 이게 스타일이요? 아메리카 캐주얼 룩. 음. 일본에서 좀 파생된 단어로 많이 네네. 입고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카키색 안 좋아하세요? 카키색 되게 좋아요. 그죠. 네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쪽 계열의 옷이 또 그런 컬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워크웨어, 아메카지. 그러면 대표적인 이채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 브랜드 추천드린다는 워크웨어나 아니면 아메카지 스타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브랜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브랜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네. 맞아. 저 근데 그 궁금한 게 카라트 같은 게 워크웨어예요? 맞아요. 네. 카라티. 카라트. 하트. 제가 그 옷을 항상 되게 사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랑 겹치나요? 그 옷이 좀 그 사이즈가 좀 커서 맞아. 되게 입어보기가 좀 그랬고 그리고 그 타임스퀘어에 그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음. 거기 사람이 진짜 항상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타임스퀘어. 남성들이. 타임스퀘어는 안 적어도 돼요. 저 지금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쭈삣쭈삣 이렇게 보고 간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사러 왔다. 거기 뭐 비니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잘하시는데요, 비비님? 카라트 되게 좋아해요.
카라티 말고 전 카라티밖에 몰라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삐비님 음.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피비님도 네. 피비님은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일단 있거든요. 어머머. 오, 그게 바로 여성복 로우 클래식이라는 아. 여성복 브랜드인데 지금 입으신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런 깔끔한 좀 정장 룩, 오. 캐주얼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곧바로 찾아보는 거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방송 중인데. 그 지난주에 아니야. 저번 방송 때 약간 우리 사주 때도 의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사주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서 접목해가지고 그 네. 브랜드 옷에서 한번 픽해 사보시는 보겠습니다. 거죠. 여기서 한번 사보세요. 네네. 옷 좀. 네. 다음에 입고 와주시면 안 돼요? 아, 카라티 입고 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날 잡죠. 런웨이, 우리만의 런웨이. 런웨이. 타임스퀘어에서 모여요. 거기 옷 많아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은 빗도님. 네, 빗도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본인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좀 옷도 관심 있으셔서 하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저는 좀 딱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까 실버 액세서리도 좋아하신다 하셨고 가죽도 좋아한다 하셔서 딱 명품 브랜드 크로마츠가 생각납니다. 오. 오. 오, 인간 크로마츠? 인간 크로마츠. 왜 크로마츠 떠올르셨죠?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블랙, 딱 실버, 가죽, 그리고 중성적인 것까지 해서 맞아. 그런 게 적합한 브랜드를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게 됐고요. 오 감사합니다. 크로마츠 또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저. 그 중에 뭔가 한 아이템 정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아이템 하면 역시 저도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긴 한데 네. 가죽 자켓이요. 가죽 자켓. 너무 나도 좋아하죠. 봄이니까. 가죽 자켓 자주 입으시지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가죽 자켓 입고 한번 펫 사운드에서 모여요. 레드 자켓 입으시고. 그렇네요. 가죽 자켓 모임. 타임스퀘어에서 하나씩 장만해요 다들. 펫사운드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혹시 또 K-팝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K 인디 밴드는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저는 패션 하기 이전에 꿈꿨던 게 음악 하는 거였거든요. 악기 연주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지금도 기타, 베이스 연주하고 있고 어머나. 밴드 활동도 공연도 하고 있고 이 사람 너무 다재다능해. 음. 그러니까 취향이 엄청 많으세요. 맞아. 그 만화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패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음악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재미중독자 패밀리 중에서 세계관 중에 하나. 네, 세계관 중에서 이제 1-5화 록스타의 삶을 보시면은 밴드 아사달이라고 있거든요. 아직 나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준비 중인 밴드가 있어요. 네. 저 그분이 혹시 네. 잔나비 커버로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제가 여기 출연하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친추가 왔어요. 그 자리에 우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아마데우스님. 아마데우스님. 아, 그분이 아마데우스구나. 네. 네. 게시미님, 아마데우스님인데 게시미님은 여기서 처음 밝히지만 저의 네. 친동생이에요. 베이스를 연주하시고 베이스 중학교 때부터 하고 아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생의 친구가 이제 아마데우스인데 같이 또 대학에 다니고 요즘 이제 근데 또 아마데우스님 지금 군 복무 중이세요. 근데 이제 6월에 나오시고 그 이후부터 밴드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진짜 밴드 활동을 진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항상 고민이 그거. 그들은 음악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스타일링에 대해서 맞아요, 항상 고민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그쪽도 이제 페이를 드리고 이쪽 스타일링 해주시고 그런 거를 저는 낙동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팔로우를 하신 걸 거예요, 아마데우스님이. 그리고 두 분을 보면은 두 분이 약간 두 분이 진짜 록스타처럼 생기셨어요. 두 분은 아마데우스와 낙동님을 네, 아니 아마데우스와 게시미님이 아. 진짜 그 록스타처럼 저번에 록스타의 삶에 나왔지만 마르고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 할 때도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것 같다. 진짜 뭘 추천드립니다. 입혀도 다 맞아가지고 그냥 시도해보기 좋은 스타일이어서
나중에 연습 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밴드 음악 너무 좋아하고 저 나중에 패션쇼 할 때도 음악 까는 거 대신에 밴드 연주를 또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방금 상상했어요. 근데 그 둘이 진짜 실력이 좋아요. 정말 잘해요. 밥 먹고 악기만 연주해요. 저 방금 상상했어요. 낙동님 패션쇼에 음. 뒤에서 이렇게 밴드 하고 있는 너무 좋은데? 아사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너무 괜찮다. 근데 혹시 인스타 이제 친추를 받으셨을 때 좀 보셨나요, 아마데우스님을? 네, 그 잔나비 일단 받고 다른 곡 한두 개 더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일단 친추 다 돼 있으시길래 아 여기 청취자 혹은 게스트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약간 스타일링 같은 거 잠깐 아마데우스님 허락을 받고 허락 받아도 돼요. 안 받았어요. 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분도 안경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안경 모으시는 게 취미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고글 같은 걸 씌우고 셔츠에 넥타이를 내서 좀 더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느낌, 좀 청량함? 너무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이런 너무 느낌을 내고 입덕이야. 싶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제가 한번 만남의 자리를 성사시키고 싶은 게 네. 되게 아마데우스님도 그렇고 게시미님도 그렇고 되게 장난이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 저번에 술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되게 진지하시죠. 술을 마시니까 더 이렇게 진지해져가지고 피비님이 졸려. 그걸 왜 말해? 당신도 졸려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밤이 늦었어요. 새벽 2시, 밤이 3시였어요. 아,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너무 웃긴 게 방송에서는 그렇게 두 분 유쾌하게 노시는데 막상 사석에서는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본인의 철학도 있으시고 또 수영도 잘하시고 소화도 잘하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자리가 괜찮으시면 만나가지고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되니까 맞아요. 친해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진짜로. 근데 저는 지금 느낀 게 스타일링 해주신 거에서 약간 케이팝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짬바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밴드 하면 약간 이 청년 밴드 하면 그 청량함 필수예요. 그래서 그게 소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라고요. 흥분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청량한 그런 셔츠에 고글을 매치하셨지? 지금 너무 감탄했어요. 근데 진짜 딱 너무 잘 파악하신 게 저는 놀라워요. 역시 섬세하다. 그러니까 잠깐 스쳐서 잠깐 보신 스쳐서 건데 보셨는데 잠깐 그냥 수룩 얘기했었는데도 뭔가 영감이 오네요. 실제로 그때 만났을 때도 아마데우스님 본인이 안경이나 그런 실제로 눈이 되게 좋으세요. 엄청 좋으신데 그래요? 그때도 저희 만날 때도 안경을 따로 새로 쓰고 안경을 갈아서 쓰시고 그때 2,000년 가시고 안경 벗으셨어요. 이제 안경을 이제 벗어야겠다고. 그리고 진짜 피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안경을 거의 2-30개씩 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넥타이도 모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넥타이도 하고 왔잖아요. 아마데우스님. 여러분 이 방송 더 재밌게 들으시려면 1-5화 록스타의 삶을 한 번 더 듣고 오시면은 여기서 나오시는 아마데우스님이랑 게시미님에 대해서 확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옷 이런 거 스타일링하고 옷 이제 또 제작하고 하실 때 영감을 어디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음악도 하시고 뭐 다채롭게 하시는 K-팝도 좋아하시고 J-팝도 좋아하시고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갑자기 궁금했어요. 지금 얘기한 모든 것에서 봤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 경험도 영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와우.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게 아까 말한 만화, 음악, 동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졸업 작품도 사실 음악 중에 펑크 음악, 런던의 펑크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거든요. 와, 너무 멋있어.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졸업 공연 갔기 때문에 그 설명글 읽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제 인스타 한번 들어오시면 인스타 홍보 좀 해주세요. 좋아요. 저 와이즈 타이거라고 제 네. 이름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 인스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도 잠깐 얘기해주세요. WISETIGERR. 타이거네요. 타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와이즈 타이거로 가시면은 그 낙동님의
그 작업물을 볼 수 있다. 또 성함이 너무 멋지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브랜드 내실 때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호명으로. 아주 흠뻑 빠지셨네. 흠뻑 빠졌어요, 우리 지금. 저 원래 이렇게 흠뻑 안 빠지잖아요. 그니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던 근데 사람인 것 걸어오는 같아. 내내 이제 네. 녹음실로 걸어오는 내내 네. 뒤에서 자꾸 자기가 오늘 꼭 낙동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그래서 꼭 이름도 여쭤보고 싶고 막 계속 혼자 엄청 맞아. 그랬어요. 그거 다 얘기해요.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진짜 패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낙동님의 감각에도 너무 놀라게 되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를 또 이렇게 멋지게 스타일링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낙동님이 컬렉션 해주신 대로 옷을 입고 한번 자체 런웨이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타임스퀘어에서 만나요. 타임스퀘어에서 만나요. 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옷 입히기라는 주제로 빗도가 골라온 그림책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빗도님, 오늘 가져온 책은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최향랑 작가님의 엘비스 의상실의 수상한 손님들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그렇죠. 딱 맞는 제목이네요. 네, 그럼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네. 최향랑 작가님은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하시고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컬리지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동문이 누가 계시지 했는데 외국 분들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갔는데 정샘물 씨랑 동문이시더라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님이랑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그래서 그랬구나 했고 2003년에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이라는 책으로 제7회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기획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보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재밌는 책, 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셔요. 또 그리고 작가님은 본인을 숲속의 재봉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왜 본인을 숲속의 재봉사라고 표현하시는지는 책 소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줄거리 소개는 책의 앞에 있는 프롤로그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동쪽 변두리 조용한 아파트 8층. 한때 화가였던 나는 고객들의 패션 고민, 몸매 고민, 인생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력을 인정받아 이곳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을 수년간 성공리에 운영해오고 있었다. 미어캣 조수 미자 미미와 함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자신이 너구리임을 감추고 사는 사람, 고양이 혹은 나무늘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주전자나 의자인 사람도 있다. 옷을 맞추러 온 사람들을 요모조모 뜯어보고 치수를 재다 보면 나는 자연스레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이러한 사실을 짐짓 모른 척하며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엘비스 의상실의 미덕이라면 미덕이고 성공 비결이다. 한동안 개구리 닮은 사람한테 의상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며 씨앗 모습을 한 손님들이 찾아왔었다. 개구리를 닮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개구리 씨다. 나는 이 씨앗 손님들을 개구리 씨가 남긴 사진에서 본 듯도 하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개구리 씨와 10년간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개구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집을 물려받아 의상실을 열었다. 이 작업 노트에는 무심한 듯 의상실을 알리고 다녔던 개구리 씨를 통해 나를 찾아온 씨앗 손님들의 고민과 엘비스 의상실의 패션 처방이 담겨 있다. 나는 개구리 씨를 추억하면서 이 작업 노트를 완성했다. 개구리 씨와 씨앗 사람들의 만남을 되새겨보면서. 라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총 10명에 해당되는 수상한 씨앗 손님들이 엘비스 의상실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옴니버스 느낌으로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작가님이 본인이 이 책의 화자가 되셔서
그동안 본인이 엘비스 의상실을 운영하시면서 남겼던 패션 처방들에 대한 작업 노트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총 10명의 손님들을 쭉 말씀드리면 낭만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복학생 상남씨, 힙합을 좋아하는 중2 병중이, 허리가 길어서 슬픈 길인씨,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민자인씨, 머슬 매니아 아령씨, 슈퍼히어로에 빠져있는 유치원생 히로, 스컹크 같은 그녀 박봉봉씨, 머리숱이 고민인 동양화가 민동씨, 공주병인가 막내병인가 김공주씨, 운동을 해도 잔근육조차 생기지 않는 멸치남 강달구씨. 되게 이름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각자의 고민을 갖고 있는 손님들이 과연 엘비스 의상실에서 어떤 패션 처방을 받았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그림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하면서 줄거리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빅돈님 줄거리 소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이 책 재밌어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유쾌해요. 네, 이번에 좀 글이 많긴 한데 이게 다 하나하나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되게 저는 감명이 되게 깊은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당연히 이제 엘비스 의상실의 수상한 손님들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제 디자이너 게스트분을 모셨으니까 너무나 어울리는 책이자 이분 아니면 이 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고 전 심지어 약간 제목이 의상실은 이게 약간 의상실의 주인은 낙동님인 것 같고 수상한 손님들은 약간 저희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은 이 엘비스 의상실의 주인장이 씨앗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생각보다 인상이 깊었던 게 가슴이 작은 것에 콤플렉스가 있는 민자인 씨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여성은 이제 브레이저라는 속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주인장이 브레이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자신의 몸에 불친절하지 말고 그대로 생긴 대로 네 모습을 사랑해 주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또 굉장히 실용적인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속옷을 벗는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속옷을 입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옷들, 예를 들어서 어둡거나 무늬가 많거나 주름이 많이 잡히거나 혹은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된다. 그리고 항상 속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벗고 싶으면 벗고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가 편하고 싶은 날에 너가 그냥 너의 몸을 가뿐하게 해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렇게 옷이라는 게 아까 전에 낙동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편하라고 입는 거잖아요. 인간 필수 요소가 의식주인 것도 그 이유가 맞아요. 있는데 그것처럼 이 의상실에서는 본인의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옷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아까도 유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도 진짜 유쾌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도 너무 유쾌하고 그리고 이 구성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 그런 자연물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래서 뭐 도토리 같은 곳이나 나뭇잎 같은 걸로 옷을 디자인한 것도 너무 참신했었고 그래서 이분의 다른 작업물도 이런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이런 방식이나 내용도 그렇고 다 너무 유쾌해서 진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식물 콜라주 방식으로 책이 제작이 됐는데 작가님께서 겨울 숲을 산책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겨울 숲을 돌아다니면서 마른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셔서 이 책은 2년 동안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낙동님께서도 본인이 영감을 얻는 것들이 주위에 있는 동물이나 뭐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밴드, 음악이나라고 하셨는데 이 작가님한테 영감이 되는 원천은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식물 재료들을 가지고 이번 책을 만드셨고 그래서 씨앗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네네. 보시면 다 사람들이 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의상 같은 것도 뭐 꽃잎이나 아니면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로 콜라주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책을 구성을 하셨고 또 작가님 다른 책도 다 콜라주예요.
그래서 작가님 그렇구나. 콜라주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낙동님은 혹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선 작가님이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 보여서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이분은 패션 전공자가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자연물들 활용하는 거에서 너무 참신했고 그냥 등장인물들이 너무 귀여워요. 각자의 사연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옷이라는 것으로 치유를 해주는 듯한 느낌, 본인을 좀 더 사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옷에 정말 좋은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숲속 의상실 같은 느낌이고 동물들이 나오고 해서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스타일링 오.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근육이 붙지 않은 마른 그 남성에게는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하라. 그리고 약간 탈모인 분한테는 모자를 써라. 아예 삭발을 해도 어떻겠냐. 시크하게. 그리고 뭐 그 허리가 긴 그 사람한테는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높게 하는 코트 같은 거를 입히시는데 약간 벗지 마라. 약간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이제 벗게 되면 조심해라. 약간 이런 너무 약간 차디찬 현실적인 팁. 근데 너무 피비님이 말한 것 같았어요. 방금. 벗지 마라. 그래서 너무 되게 좋네요. 숲속 의상실인데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 현실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분명히 그런 씨앗들로 만든 옷을 이렇게 많이 콜라주에 놓으셨잖아요. 근데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옷 같아요. 맞아요. 이런 옷들이 진짜 현실이 있을 것 같아. 진짜. 옷을 본 것 같아. 그런 게 진짜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실제로 본인의 그림책을 생활예술 그림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완전 생활예술. 현실적이야.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넷플릭스 드라마 만들어도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약간 하나씩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서 약간 따뜻한 드라마로. 너무 재밌겠다. 음.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이제 작가님이 엘비스 유상실의 수상한 손님들이라는 책을 만들기 이전에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유상실이라는 그림책을 만드셨어요. 아까 전에 그 프롤로그에도 나오지만 이 작품의 스피노프 격인 책을 제가 오늘 갖고 온 건데 네. 사실 이 엘비스 유상실의 수상한 손님들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실 큰 공을 한 사람은 바로 개구리 씨예요. 개구리 씨요? 네, 개구리 씨가 다 의상실 손님들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에피소드를 보면 어떻게 소개받고 오셨어요? 하면 개구리 씨가 명함을 줬다. 근데 그게 사실 이 개구리 씨라는 인물이 되게 독특한데 이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는 그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에 대한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화자가 이 주인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그 쉐어하우스의 집주인이 개구리 씨예요. 그래서 개구리 씨랑 뭐 인연을 쌓으면서 쉐어하우스에 있다가 10년 동안 개구리 씨한테 옷 10벌을 만들어줄 것을 계약을 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 이 아파트를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고 나서 의상실을 만들어서 그 의상실에 온 손님들을 가지고 만든 책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작가님의 그림책 속에 세계관이 확실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오늘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벌써 시즌 2까지 생각나요? 여기 나왔던 인물이 또 여기 나왔던 그 씨앗 손님들 중에 몇 명들이 또 나온대요. 그래요? 거기 그 1편에. 뭔가 너무 재밌네요. 이거 진짜 이 세계관이 너무 따뜻하고 흥미진진해요. 네, 그 1편도 콜라주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10가지? 각자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비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공주 김공주 씨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공주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는 이 김공주 씨가 약간 사람들이 그거 관해서 험담을 하는 거를 듣고 이 의상실을 찾아오게 됐는데 되게 조언이 인상 깊었어요. 그
공주 씨를 안아주면서 공주풍 옷이 무척 잘 어울리는데 옷이 무슨 잘못이겠냐. 굳이 취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연보라빛의 원피스를 선물을 해주잖아요. 원래는 약간 단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너 취향 그대로 입어도 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패션이 남한테 결국 보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꾸미는 건데 이 작가님의 패션에 대한 또 다른 철학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대로 입어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같아서 이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맞아. 맞아요. 되게 현명해요. 주인공이 진짜 현명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낙동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중2 병중이었습니다. 와. 그 이유가 좀 저랑 많이 닮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병중이는. 근데 부끄럽고 소심해서 표출할 줄은 모르는데 저도 약간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옷을 만들기 전에 입는 걸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걸 입는 게 좋아하는 걸 입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병중이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저도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책님은요? 저는 스컹크 같은 그녀 박봉봉 씨. 왜죠? 아니 이 에피소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여워요. 이게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박봉봉 씨가 김붕붕 씨랑 같이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연애했는데 자기는 엄청 그 사실은 방귀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몰래 방귀 끼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주인공이 혹시 너무 평소에 크게 입을 벌려 웃는다든지 뭔가를 먹을 때 허겁지겁 공기를 빨리 먹지 않냐. 근데 그게 방귀랑 관련이 있나? 관련 있나요? 피디님? 공기를 많이 공기를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오나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방귀가 잘 나오는 음식이 있고 공기도 약간 가스 찼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꽤나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거 과학적인 근데 막 게 있나요? 그 정도까지 방귀쟁이가 되려면 그쵸. 산소통으로 뭐 마시는 정도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래서 막 항상 급히 먹느라 공기도 많이 먹는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공기를 많이 먹지 말라고 좀 천천히 먹으라고 다른 조언도 해주잖아요. 막 조언을 해주고 또 다른 조언으로는 통기성이 좋은 통바지를 권하는데 거기다 약간 팁으로 주머니에 소리 나는 무언가를 꼭 넣고 다녀라. 그래서 너가 방귀를 뀌면은 이거야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라. 저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방귀의 리듬을 즐긴다. 막 이런 묘사도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남편 김붕붕 씨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사실 자기도 그렇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그런 결말도 되게 따뜻하고 이 두 커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에피소드들이 다 너무 따스해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슈퍼히어로에 빠져있는 유치원생 히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은 부모님, 히로의 엄마의 고민이었어요. 이 히로가 유치원생인데 보통 아이들의 6살 아이들은 막 뭐 공룡 좋아했다가 자동차 좋아했다가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게 마련인데 이 히로는 너무 광적으로 슈퍼히어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 처음에는 뭐 그렇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너무 다양한 것 좀 보고 다양한 거 느껴야 되는 나인데 너무 하나만 좋아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하는 차에 그 개구리 씨한테 명함을 받고 이 의상실로 갔는데 저는 오히려 이 의상실 주인이 이 어린 아이한테 히어로 망토를 오히려 종류별로 여러 개 만들어주면서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이 히로는 지극히 건강한 지적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한 가지 애정을 갖고 깊이 파고드는 열정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건데 이런 사람만이 나중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좋아하는 거 밀어서 지원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웃겼던 게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히로 엄마가 이 주인장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는데 얘가 이제 햄스터 케이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위로를 준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맞아요. 맞아. 아이들은 항상 뭐 하나에 꽂히죠. 맞아 하나에 꽂히잖아. 저희도 뭔가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리고 그림책 마지막 보면 이 의상실 주인이 의뢰를 받은 의뢰인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되게 따스해지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보면 마지막 장에 실제로 뭐 붓꽃씨앗, 애기부들, 산수유, 맨드라미 이런 것들을 다 말려놓은 것들을 작가님이 하나하나씩 식물이랑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식물 관심 많으시거나 이런 플랜트 아트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내 맘대로 옷 입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낙동님 어떠셨나요?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 아니요. 분이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도 다 느껴지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렇게 오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진짜 너무 정말 정성껏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감동이었어요. 진짜 낙동님 보고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요? 어떤 생각? 제가 이채님한테 말했잖아요. 낙동님 네. 딱 보고 진짜 나이스하시다. 맞아요. 극찬이에요. 또 어필. 극찬 나이스하시다. 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재밌어 이러거나 재밌는 사람이야 이러는데 나이스하시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고 있는데 제가 늦었다 그랬잖아요. 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낙동님 너무 나이스하시다. 황급하게 너무 보내셨어요. 나이스하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빨리 왔어요. 아 좋습니다.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 책님이 갑자기 너무 부럽네요. 친구가 패션 디자이너라니. 이제 우리 패밀리잖아요. 아 물론 이제 제 친구가 되시긴 하셨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 제가 이제 접해오던 공부해오던 것과 완전 색다른 분야라서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약간 질문이 오늘 제가 질문 좀 많이 했죠. 맞아요. 오늘 되게 흥분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또 그래서 약간 방송 전에 말씀하신 게 장래 희망 옛날에 왜 이게 안 또 수치스럽게 만드시네요. 지울까요? 제가 옛날에 한때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했더니 엄마가 꿈도 참 많다 근데 그게 왜 수치스러워요? 어렸을 때 꿈인데.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패션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패션 디자이너인 낙동님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삐또님은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2시간이 너무 짧고요. 오늘 녹음이 이제 1부, 2부 같이 했는데 2시간 너무 짧고 낙동님 너무 나이스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저 질척하게 엮이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되게 섬세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섬세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또 취미도 다양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 낙동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좀 영감도 많이 받고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항상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녹음에서도 그런 느낌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정말 놀랐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패션 이야기를 하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자유로운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패션 항상 바뀌잖아요. 시기와 몸에 따라서 그런 미래가 좀 기다려지고 설레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희 재미중독자는 시즌3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패셔너블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